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1차 PPP 탕감 신청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마지막 컨펌하는 내용 때문에 다소 늦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뮬레이션은 1차 PPP를 캐베이지를 통해서 하신 분들인데 캐베이지는 K 서비스ing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계속 머지가 되다 보니까 PPP 신청하는 포털 링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스텝 바이 스텝 설명을 드릴게요. kservicingforgiveness.visit2x.com으로 로그인 하시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캐베지 처음 PPP 받으실 때 이메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밑에는 SBA 1차 PPP 받으신 론 넘버 10자리가 있어요. 그 번호 찾는 건 아시죠? 로그인 하셔서 그건 제가 스킵을 할 거예요. 10디짓 융자 번호 여기 입력을 하세요. Get Started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메일로 4자리 인증 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이건 로그인 할 때마다 계속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메일 확인을 해보시면은 템포러리 패스워드 4자리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번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Continue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로그인 되면은 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번호 그리고 비즈니스 이름, PPP 이게 자동으로 전부 나오고요. 맨 오른쪽 보면은 Complete Forgiveness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자, 융자 번호는 렌더하고 SBA가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고요. 총 금액 받으신 거 그리고 펀딩 날짜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Enter Length of Covered Period라고 되어 있는 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PPP를 사용한 주입니다. 그래서 1차 PPP는 8주 혹은 24주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2차 PPP는 8주에서 24주 내에 아무 윅스를 사용하셔도 되죠. 그래서 오늘은 1차 PPP이기 때문에 8주 혹은 24주, 저는 시뮬레이션은 24주로 할 거예요. Covered Period Start Date이 지금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펀딩된 날짜 이후 혹은 그 날짜부터 가능하고요. 혹여라도 Alternate Period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날짜를 입력을 하세요. 그럼 추가로 뭐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16일 날 펀딩이 됐는데 급여가 6월 30일 날 나가시는 분인데 6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급여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얼터네이트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페이롤이 지급된 기간만 얼터네이티브로 선정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넌 페이롤 있죠? 렌트비라든지 기타 다른 비용들 있어요.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얼터네이트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무조건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 안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을 2020년도 6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5일부터 PPP를 받으셨는지 6월 5일 이전에 받으셨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죠. 기존에 6월 5일 이전에 받으신 분은 원래 8주 소진이었는데 그게 법이 보완이 되면서 24주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서 8주 혹은 24주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6월 5일부터 PPP 받으신 분들이 원래 24주로 연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완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8주 혹은 24주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6월 5일 이전의 분들은 융자 상환 날짜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리 1%로 되어 있을 것이고 6월 5일부터 PPP를 받으신 분들은 융자 상환 날짜가 5년 그리고 연리 1%로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렌더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6월 5일 이전에 받으신 PPP를 2년에서 5년으로 상환할 수 있게끔 오퍼를 내는 그런 문서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사인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100% 혹여라도 탕감이 되지 않는 분들은 나머지를 상환하는 그 기준 때문에 만약에 렌더들이 이런 오퍼가 왔으면 억셉트 하시고 사인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1차 탕감하는 거니까 왼쪽에 First Draw PPP Loa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2번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한국말로 이렇게 표기해 놨으니까 이 화면 멈추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법인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DBA라고 해서 비즈니스 이름을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에 오른쪽에 다른 이름 쓰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 코퍼레이션이 아니고요. 그냥 자영업자분들 있죠. 솔 프로프리터. 그분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법인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응용하시면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분들은 스케줄 C로 비즈니스 인컴북을 하시죠. 자, 스케줄 C에 이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직원 수가 달라져요. 가령 아내분과 남편분 두 분 다 스케줄 C에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 수를 2로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 중에 한 분만 스케줄 C로 되어 있다면 직원 수는 1로 정하셔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스케줄 C에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PPP 급여 60% 이상 지급하는 거를 부부가 동시에 나눌 수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한 분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분한테만 급여 지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주소 입력은 별도로 비즈니스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거주지, 집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비즈니스 스트럭처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 되도록이면 셀프 인플로이드 이것보다는 솔 프로프리터로 클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전화번호도 여러분들 셀폰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는 다 이해되시죠? 비즈니스 프린시플 인포메이션을 융자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 이제 오너십 되는 분들 인포메이션 적으시면 돼요. 자, 스파스 1 배우자 첫 번째, 만약에 아내분이 우선시 되신 분들은 아내분 이름으로 메인으로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럼 아내분 정보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프린시플 네임에 이름 표기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포지션은 그냥 오너라고 하시면 돼요. 이메일 주소 SBA 처음 신청하실 때 그 주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제한군인인지 그거고, 만약에 제한군인인 경우에는 표시하시고, 대부분은 넌 베테랑일 거예요. 여기 마크하시고, 젠더는 여성분이면 female, 남성분이면 male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에는 아시안으로 마크하세요. 그리고 밑에는 not Hispanic or Latino 여기 마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한 분만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보통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Another Principal을 누르시면 다른 배우자 입력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배우자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오너십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제분이라든지 파트너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Add Another Principal 누르시면 되고요. 20% 오너십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입력하셔야 되고 20% 미만인 분들은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 입력이 되면은 맨 아래 오른쪽 화살 표시 되어 있는 거를 누르시면 돼요. 15만 불 이하로 PPP 받으신 분들은 3508S 심플파이드 된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받으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탕감 신청 금액 forgiveness amount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금액을 직접 타이핑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불 PPP 융자 금액이 나오면은 10,000불을 다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거죠. 그러면 forgiveness amount에 10,000불을 입력하세요. 자, 숫자 입력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10,000불인데 만약에 1,000불로 입력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입력하시는 모든 데이터에 신중하고 몇 번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forgiveness amount에 10,000불을 입력을 했어요. 총 페이롤로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어마운트도 직접 타이핑을 치셔야 돼요. 60% 이상을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10,000불일 경우에는 최소 6,000불 이상을 급여로 사용하셔야 되죠. 자, 즉 6,000불, 7,000불, 9,000불, 10,000불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로. 그런데 6,000불 이하로 만약에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60% 미만이기 때문에 탕감 금액도 그만큼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데이터 숫자를 입력하시면 아래 블루색으로 박스 안에 있는 금액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탕감 신청하는 금액이 총 10,000불이라 remaining loan balance, 즉 탕감 못 받고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나와요. 여기에 반드시 0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꼭 하세요. 0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잘 하신 거예요. 확인 후에 아래 오른쪽 화살 표시를 눌러보세요.
서류를 업로드하라고 이 화면이 나오는데 원래 3508S 심플파이드 된 탕감 서류는 15만 불 이하로 받으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고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한 기준으로 탕감 신청 받아주겠다고 했고요. 그 서류는 4년 이상 보관하시고 나중에 감사 때문에 서류를 요청하실 때는 제공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 기준으로 페이롤 다큐멘트에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화살표된 3개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업로드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PPP를 펀딩을 받으실 때 디파짓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 그냥 계좌로 입금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급여 포션에 대해서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입금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개인한테 체크를 발행을 해서 개인들이 본인의 개인 구자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인 구자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퍼스널 어카운트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체크 발행해서 다른 또 개인 구자로 입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개인 계좌가 없어서 그대로 PPP 받으신 금액을 놔뒀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그 금액을요, 꼼꼼히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비즈니스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감사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하기도 수월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갖고 계신 분들은 퍼스널 어카운트로 체크 발행 안 했을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스케줄 쓰면서 자영업자가 본인한테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941이 뭔지 아시죠? 941이 EDD에 급여 세금 보고하실 때 분기별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 안에 페이롤을 2번을 지급했다 그런 경우에는 941을 두 분기 거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 한 분기 내에 다 지급이 됐다 그러면 1분기 941만 업로드 하시면 돼요. 서류를 반드시 업로드해야만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W2 급여가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스케줄 C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우에 페이롤 리포트에는 서류를 반드시 업로드해야만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W2 급여가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스케줄 C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우에 페이롤 리포트에는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페이롤 지급했다면 출금 기록이 나오죠.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페이롤 기록을 남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업로드 안 하면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거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맨 아래 보시면 보너스 컴퍼세이션이 있는데 주로 스케줄 C로 넷인컴 보고하시는 분은 여기에 선택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2019년도 스케줄 C 그걸 업로드 하시면 돼요. W2 있는 분들은 W2 보고하시는데 W2 있는 분들은 맨 위에 두 번째 941 서류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업로드 하셔도 되거든요. 941이 없는 분들 스케줄 C로 넷인컴으로 자영업자분들 PPP 받으신 분들이요. 급여 기록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페이롤 리포트 커버드 피리어드 이렇게 타이틀 쓰시고 위크가 있죠. 그래서 총 24주까지 사용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분기, 3분기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딩 위크와 스타팅 위크를 이렇게 정해 보세요. 주별로. 그 다음에 토탈 페이롤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만약에 스케줄 C에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50대 50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예제를 기준으로 총 페이롤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6,000불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나누니까 3,000불, 3,000불 총 24주 지급한 계산이 나오죠. 반드시 주별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월에 한 번씩 지급해줘도 되는데 월에 한 번씩 지급해줄 때는 이 표를 기준으로 총 토탈 금액을 월별로 계산해서 마지막 날에 지급하셔도 되고 월 초에 지급하셔도 돼요. 8주로 급여를 지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총 8주, 총 금액 지급하는 금액은 6,000불 동일하죠. 부부가 3,000불, 3,000불 이렇게 나눠서 8주로 지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 멈춰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PPP 받으신 금액 그리고 급여로 사용하실 금액을 나눠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스케줄 C만 있고 W2로 급여 체크를 발행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급여 명세서를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롤 다큐멘트는 만약에 PPP를 100% 하신 분들은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고 PPP를 100% 급여로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 데이터도 꼭 업로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렌트비가 되겠죠. 가령 렌트비를 만약에 납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리스 어그리먼트를 업로드해야 된대요. 자, 리스 어그리먼트에는 계약 조건도 있지만 월 렌트비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걸 증빙하는 서류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렌트비를 납부를 하셨다면은 그냥 얼마 납부했다 이게 아니고 캔설드 책도 업로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캔설드 책은 렌트비를 체크를 발행을 했을 때 건물주가 입금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은행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 체크 엔돌스 되면서 돈이 빠져나간 체크 카피 앞면과 뒷면을 모두 업로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렌트비를 석 달치를 줬다 그러면 석 달치 준 모든 체크 앞면과 뒷면을 같이 업로드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렌트비를 지급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이걸 줬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철저하게 보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게지 인터레스트 납부한 것도 인증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서류를 업로드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유틸리티 내는 거 있죠. 가스비, 전기비 이런 걸로 경비 쓰신 분들, 기타 인정해주는 오퍼레이션 비용으로 사용하신 분들은요. 캔설드 책, 즉 은행에서 돈을 실제로 지불됐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체크 카피 앞면과 뒷면을 같이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사용하신 거를 업로드 하셔야만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유틸리티 페이먼트 납부하실 경우에도 인보이스와 스테이먼트 카피 같이 업로드 하시면서 은행에서 페이먼트 빠져나간 그 체크 카피 앞면과 뒷면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 같이 업로드 하시라는 거예요. 2020년도 2월 이후에 발생된 모든 비즈니스 경비는 다 공제받을 수 있고 가령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인컴이 없어갖고 유틸리티나 뭐 렌트비 낼 돈이 없어서 오너가 개인 구자에서 트랜스퍼해서 사용하신 돈도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돈은 갚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PPP로. 그래서 영수증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신 거를 증빙하시면 충분히 탕감이 됩니다. 업로드가 됐으면은 3번에 PPP Forgiveness Application Form 밑에 3508S 갖고 제너레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갖고 시스템에 딱 업로드 시키는 거예요. 제너레이트를 하신 후에 뷰로 여러분들이 탕감 신청한 서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샘플처럼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가 맞는지 그리고 PPP 금액과 탕감 신청한 금액이 모두 맞는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요. 이 정보도 모두 맞는지 보세요. 오너십이 20% 되신 분들은 모두 입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락됐다면 백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카피를 하나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정보가 맞는지 꼭 3번 이상 검증을 하세요.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실수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시 여러분들 서류를 리뷰해서 봐주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이 되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래서 검증하고 다 하셨는데도 맞다고 생각되시면 submit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신청 접수하는 게 맞는지 묻고요. 다시 수정할 수 없다라는 워닝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와요. OK를 누르시면은 최종 서류가 제출이 된 겁니다. 맨 처음 화면으로 오시면은 스테러스가 Submitted to Verifier라고 떠요. 그래서 완전하게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럼 로그아웃 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탕감 신청 제출했다는 안내를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다 마치신 겁니다. SB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3508S 즉 15만 불 이하로 PPP 받으신 분들은 서류 제출하시지 않고요. 그냥 4년 동안 보관만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서류 제출하라고 그럴 때만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지금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포맷이 되어 있어요. 2차 PPP 탕감도 같이 준비하니라고 아예 포맷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SB에 제출되는 게 아니고 렌더가 먼저 서류를 리뷰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하자마자 실수하는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렌더한테 다시 요청을 해보세요. 렌더가 바로 SB에 하루 이틀 뒤에 제출할 경우에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제출하자마자 실수가 있으면 또 이게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점검하고 점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로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941 급여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심플해요. 오히려 941만 보고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941과 스케줄 C가 병합되거나 혹은 941이 없이 스케줄 C로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 어려워 하실 수 있어요. 과정은 복잡하지 않은데 준비하는 서류 그리고 인플로이 숫자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최종 확인을 하느라고 시뮬레이션이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잠깐 서류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출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담당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릴게요.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